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학년 7단원인 수권과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그 문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이 수권과 해수의 순환 7단원 자체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 단어가 한자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풀이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자 풀이 소상하게 최대한 많이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 믿고 수업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칠판에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수라는 말은 이제 아시죠? 그죠? 바다 해자의 물수지입니다. 말 그대로 수권을 구성하는 많은 물들 중에 바닷물을 뜻해요.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할 때 수온, 물수자의 따뜻한 온자,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이 연직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자체를 다 해석할 수 없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는 건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선생님이 바다에 살짝 그려봤는데, 자, 여기 이 바닷물 출렁출렁하고 있는 게 이 표면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바닥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얼마만큼 깊은지는 뭐 바다마다 다 다르겠죠. 선생님이 뭐 동해 앞바다에 나가고 천방천방 이렇게 발을 담그는 그 바다는요, 그렇게 깊진 않겠지만 뭐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바다일 겁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바다의 깊이는 다른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바다는 무척 깊은 바다라고 우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요, 맨 위에 출렁출렁하는 이 표면을요 우리는 수면이라고 하고요, 이 수면에 해당하는 그냥 얇은 층을 표층 수면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표층 해수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표면의 층을 이루는 해수. 자, 이게 표층 해수고요. 쭉 들어가면 바닥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로 쭉 들어가는 이게 수직하게, 표면에 수직하게 쭉 내려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연직하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즉,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는 건 뭐냐면, 자, 물 표면에서, 표층 해수에서부터 바닥까지 쭉 아래로 연속적으로 직선을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잠수정을 타든 아니면 뭐 잠수를 하든 간에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 물 깊이에 따라서 이 바닷물의 온도, 즉 해수의 수온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는 것은 바닷물을 연직하게 쭉 내려갈 때 이 바닷물의 온도가, 수온이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표면으로부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온도계를 가지고 잠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설정한 이 바다는 무척 깊어요. 예를 들어 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 한 1000m가 넘는 그런 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이 이 표면으로부터 쭉 잠수해서 그냥 맨몸으로 잠수해서 1000m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잠수정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고 잠수함을 타고 온도계를 가지고 쭉 들어간다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요. 왜요?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다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하나를 준비했어요. 실제 바다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작은 바다를 한번 꾸며본 거예요. 어떻게 꾸며봤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수조를 준비했습니다. 수조를 준비하고요, 거기에 물을 이렇게 채웠어요. 그냥 맹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물에다가 선생님이 뭘 했냐면 소금을 막 탔어요. 즉 소금물을 만든 거죠. 선생님이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바다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다를 이렇게 작게끔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바다를 만들었어요.
수조를 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바다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표면으로부터,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온도계 5개를 준비해서 꽂아봤어요. 온도계 5개를 준비해서 수면으로부터 2cm 깊이에 하나 꽂고요. 수면으로부터 4cm 깊이에, 얘보단 얘가 좀 더 깊게 꽂혔네요. 그죠? 이렇게 꽂고요. 수면으로부터 6cm 깊이, 수면으로부터 8cm 깊이, 수면으로부터 10cm 깊이, 이렇게 온도계 5개를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다르게끔 꽂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쭉 내려가면서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대신하는 실험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게 수조에 있는 이 물이, 소금물이 바다라고 쳤을 때 선생님은 요 수면으로부터 2cm 깊이, 4cm 깊이, 6cm 깊이, 8cm 깊이, 10cm 깊이, 즉 수면으로부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는 실험 설계를 한 거예요. 온도계는 어떤 기구예요?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죠. 그죠? 근데 온도계의 특성상 온도는 온도계에서 어디에서 측정되냐면 이 온도계의 길다란 대에서 측정되는 게 아니고요. 온도계의 끝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부라고 하거든요. 구부? 온도계, 수온 온도계 구부라고 하는데 이 공처럼 둥근 부분이라 해서 구부라고 하고요. 이 구부에서 온도가 측정됩니다. 자, 온도계로 따지면 여기 있겠네요. 요게 구부고요. 얘 두 번째 온도계는 이게 구부고요. 세 번째는 얘가 구부고, 얘가 구부고, 얘가 구부예요. 그렇다면 이 온도계의 특성상 온도계 대에서 측정되는 게 아니라 구부에서 측정되니까 이 온도는 어디가 측정되느냐? 구부 주변의 온도가 측정이 되겠죠. 대 주변이 아니라 구부 주변의 온도가 측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2cm 깊이에 꽂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2cm 깊이 온도계 구부 주변의 온도, 즉 2cm 깊이 범위에 있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수면으로부터 4cm 깊이니까 수면으로부터 4cm 깊이 범위에 있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0cm 깊이에 꽂은 건 뭐예요? 그렇죠. 수면으로부터 10cm 깊이에 있는 범위의 물의 온도를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 물의 온도 범위, 여기 물의 범위, 여기 물의 범위, 여기 물의 범위, 여기 물의 범위 각각 깊이에 따른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를 따로 측정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설정된 거라고요? 그렇죠. 일로 옮겨가 볼게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다른지 같은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물의 온도인 수온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깊이에 따라서 그걸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계 5개로 수조를 5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 깊이에 따라서 온도를 따로 측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측정한 결과값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2cm일 때 몇 도냐면 16도 나왔어요. 자, 수면으로부터 2cm 깊이의 온도계가 측정한 온도는 16도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4cm 깊이, 두 번째 여기 4cm 범위에 있는 것들은 얼마나 온도가 나왔을까? 라고 봤더니 16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2cm 깊이였을 때 16도, 4cm 깊이였을 때 16도, 그리고 6cm 깊이였을 때 얼마요? 16도. 8cm 깊이였을 때 얼마? 16도. 10cm 깊이였을 때 얼마? 16도. 즉 구간마다 온도가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요만한 수조에 이만한 물이 뭐 구간마다 얼마나 다르겠어요. 즉 이 말의 뜻은 이 물 전체가 그냥 16도짜리예요. 어느 깊이든 간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이 실험 그냥 온도계 꽂아서 아무 조건 없이 온도계 꽂아서 각 구간마다 범위에 있는 수온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모두 동일한 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가로축이 수온이고요. 세로축이 깊이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래프 하면 어떻게 그려져요? 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0 쓰고 눈끝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번 단원에서 그래프는 요거 좀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바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세로축을 윗방향이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설정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그래프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온도가 변하거나 이럴 때 뭐 위로 올라가는 세로를 그릴 수 있는데 지금 바다가 0이라고 했을 때 수면이 0이라고 했을 때 그 수면으로부터 내려가는 것 깊이를 따져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가로축이 뭐냐? 온도고요. 세로축은 뭐예요? 그렇죠. 수면으로부터 깊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그래프. 자, 2cm일 때도 16도, 4cm일 때도 16도, 그 다음에 8cm일 때도 16도, 6cm일 때도 16도, 10cm일 때도 16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2cm일 때도 16도, 4cm 깊이에 들어갔는데도 16도, 6cm 깊이에 있는데도 16도,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2cm일 때 16도에 점 찍고요. 4cm일 때 16도에 점 한번 찍어요. 6cm일 때 6cm 깊이일 때 16도에 점 찍어요. 온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각각의 점을 다 찍고요. 이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 나올걸요. 주주주주주주. 주주주주주주. 보이세요? 일직선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 이런 거였어요. 즉, 깊이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 바다도 그럴까요? 실제 바다도 물 표면이나 저 1000m 들어간 이 해적, 아주 깊은 바다나 물 온도가 똑같이 그렇게 변함이 없을까요? 다름이 없을까요? 이걸 물어봤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바다 들어가면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 추워요. 네. 어느 정도 깊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럼 표면과 물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선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냥 수조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두 번째 설계를 할 겁니다. 어떤 설계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 수조 있는 데다가 바로 위에 뭘 놔둘 거냐면 적외선 전등을 이렇게 비춰줄 거예요. 뭘 비춰준다고요? 적외선 전등이요. 적외선 전등을 비추면 뭐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빛이 나오죠. 그리고요, 전등을 폈으니까 열도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열이나 빛은 다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그쵸? 자, 말 그대로 이 수조에 내가 뭘 주겠다? 에너지를 가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황이 달라질까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적외선 전등을 켜고요.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한 20분간 이걸 킨 거예요. 20분간 에너지를 준 거죠. 그리고 각각 온도계에서 측정된 온도를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어요. 이게 두 번째 설계라는 소리예요. 전등을 킨 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온도계만 껐고 전등 없이 그냥 온도만 측정한 거. 근데 두 번째는 전등 켜고 20분간 놔두고 온도 변화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 첫 번째 2cm 깊이에 꽂았던 이 온도계에서는요, 온도가 19도가 돼요. 19도. 자, 4cm 깊이는 18.3도. 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6cm 깊이, 요 구간에 측정된 온도는 몇 도? 17.2도. 자, 8cm 깊이. 이 구간에 측정된 물의 온도, 수온은 몇 도? 16.2도. 자, 이 구간에 있었던 물의 온도? 여긴 그냥 16도네요. 자, 그럼 볼게요. 물 온도 변화가 얘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 얘가 없었을 때는 모든 구간 다 16도였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집어넣고 20분간 에너지를 줬더니 온도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즉, 물이 데워졌다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추워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온열기를 딱 갖다 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따뜻함을 느끼죠? 사람이 따뜻함을 느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몸이 데워졌다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기 에너지를 줬더니 표면으로부터 가까운 2cm도 온도가 올랐고요. 4cm 깊이에 있는 물의 온도도 올랐고 탁 올랐어요. 자, 그런데 물의 온도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물의 온도 변화가 동일한 비율로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여기 16도에서 19도, 3도 올랐어요. 16도에서 18.3도, 2.3도 올랐어요. 16도에서 17.2도, 1.2도 올랐어요. 16도에서 16.2도, 0.2도 올랐어요. 즉 똑같이 3도, 3도, 3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예요? 네, 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오르고요. 얘와 멀면 멀수록 적게 올라요. 그 말은 얘가 주는 에너지가 멀면 멀수록 어때요? 잘 못 미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3명 이렇게 서 있고요. 앞에 선생님이 온열기를 두면 어때요? 앞에 있는 아이는 제일 따뜻함을 느끼겠죠, 그죠? 근데 세 번째 있는 아이는 앞에 있는 아이보다 어때요? 따뜻함을 많이 느낄까요? 아니면 같이 느낄까요? 덜 느끼겠죠. 그렇잖아요.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한번. 자, 선생님이 온열기를 이렇게 뒀어요. 에너지를 줄 거야. 근데 1명, 2명, 3명 이렇게 줄 서서 있단 말이지. 에너지가 막 가. 자, 얘와 얘가 받는 에너지 크기가 똑같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얘가 제일 따뜻함을 느끼고 그 다음 따뜻함을 느끼고 얘는 얘만큼 에너지 못 받는 거예요. 즉 얘한테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 많이 받고요. 멀면 멀수록 에너지 적게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적외선 그 에너지 1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깊이가 얕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고요. 깊이가 깊어지면 에너지가 많이 못 미쳐서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덜 데워지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적외선 전등을 켜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결과값을 선생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아까 그 그래프예요. 같은 그래프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cm 깊이였을 때 몇 도? 19도. 여기다 찍어야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4cm 깊이였을 때 몇 도? 18.3도니까 18.5도, 3도니까 한 이쯤에 찍어야겠네요. 그쵸? 자, 세 번째 6cm 깊이였을 때는 17.2도니까 17도보다는 약간 많은 요 정도 찍고요. 그 다음에 8cm 깊이는 16.2도니까 8cm에 해당하는 16.2도 요 정도 찍고요. 그 다음에 10cm 깊이에는 어때요? 네, 그렇죠. 16도에 찍어야겠죠? 그럼 이거 그래프로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지겠네요. 아까랑은 다른 그래프죠? 아까는 전등이 없었을 때는 온도 변화가 그냥 일정했어요. 온도 변화 없이 그냥 일정했어요. 온도 변화 없이 그냥 온도가 일정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등 켜주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애들이, 여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데워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건너가는 폭이 작네요. 즉 물의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무슨 소리예요? 전등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상승하는 폭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실질적인 지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지구에는 어떤 에너지가 오냐면 태양 에너지가 와요. 이게 지구의 바닷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위에 뭐가 떠 있어요? 그렇죠. 햇님이 반짝, 태양이 떠 있겠죠. 그럼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온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실험에서 이 태양 에너지는 마치 뭐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적외선 전등이 이 실제 상황에서는 태양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얘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수온이요. 얘 에너지를 받아서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는데요. 또 이거는 뭐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없다면 지구의 물 온도는요. 깊이에 상관없이 한 약 4도 정도 될 거래요. 여기도 4도, 여기도 4도, 이 깊이도 4도, 이 깊이도 4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한여름에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와 수영해야지 하고 딱 물에 들어가서 으악 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도 정도 되면요 되게 극지방에 있는 바다 온도랑 비슷해지거든요. 북극 남극 온도가 그 수온이요 보통 4도 3도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즉 얼음을 깨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의 온도를 한여름에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아니잖아요. 햇볕이 막 쨍쨍 비치는 한여름에 바닷가 들어가면 그 정도 물이 차지 않아요. 보통 한 18도, 20도 이 정도 됩니다.
한국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그 정도 돼요. 물론 지역마다 수온이 좀 다르긴 하지만 4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 표면이 4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한 18도라고 해봐요. 물 표면이. 이 18도의 이유가 뭐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원래 4도여야 되는 물이 데워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태양 에너지는 수면과 같이 똑같이 미칠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덜 전달될 테니까 어떤 의미가 생겨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데워지는 정도가 덜 할 테니까 맨 위가 제일 온도가 높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많이 데워졌다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얘 때문에 얘 온도가 이 정도 되고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에 물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지구의 물 온도는 태양이 없었으면 깊이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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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 어느 깊이든 4도 정도 되는데 태양 때문에 위가 데워져서 밑에는 태양이 잘 못 미쳐서 못 데워져서 위가 이렇게 온도가 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데워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도 변화가 생겨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세 번째 실험 설계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실험 설계. 어떤 설계를 할 거냐면 첫 번째 그냥 온도계만 꽂아서 측정해 봤더니 구간별로 다를 게 없어. 16, 16, 16, 16이야. 근데 여기다가 두 번째 설계 뭐 했어요? 그렇죠. 전등을 이렇게 적외선 전등에서 선생님이 빛을 한 20분간 비춰줘서 물 온도를 데운 거야. 그렇죠? 자, 그렇게 20분간 데운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부채나 선풍기로요. 여기 물 표면에다가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자, 한 3분간 부채질을 막 해줬다고 칩시다. 막 3분간 부채질을 막 이렇게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결이 출렁출렁거릴 거예요. 그죠? 그렇게 3분간 막 부채질을 해주고 물결을 출렁거리게 한 다음에 각 구간에서 측정되는 온도를 다시 본 거예요. 그 결과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봤네요. 이렇게 정리해봤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와? 2cm 꽂아있던 얘는 몇 도로 됐어요? 얘 바람 안 불 때만 하더라도 19도였는데요. 18.3도로 온도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선생님 이해할 것 같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자, 여러분이 있고요. 한 학생이 있는데 너무 추워서 선생님이 온열기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근데 따뜻함을 느껴. 그럼 체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좀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 그래서 선생님 너무 뜨거워요 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했냐면 이걸 안 치우고요. 이걸 둔 채로 뭘 했냐면 부채질을 막 해줬어요. 그럼 일순간 걔는 어떤 걸 느낄까요?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시원함을 느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체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막 부니까 이 표면이 시원해진 거죠. 그죠? 시원해졌다는 건 뭐예요? 수온이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네, 19도에서 18.3도로 떨어졌다. 온도가 순간 약간 떨어졌다. 자, 그러고 4cm에 꽂은 거 한번 볼게요. 4cm에 꽂은 걸 봤더니 얘는 온도가 한 18.3도 그대로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6cm에 꽂은 걸 봤어. 6cm에 꽂은 걸 봤더니 얘는 몇 도예요? 17.8도야. 얘는 오히려 조금 올랐네? 뭐지? 얘는 떨어지고 얘는 좀 올랐어. 무슨 일이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8cm에 꽂은 거 봤더니 얘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16.2도. 자, 10cm에 꽂은 거 얘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요 구간만 볼게요. 위에 있는 요 구간. 0에서부터 6cm 깊이 요 구간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뒤집힌 거예요. 그쵸? 얘는 좀 떨어지고 얘는 좀 올랐어요? 온도가 뒤집혀진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그쵸? 바람을 막 불었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결이 출렁출렁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출렁출렁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네, 얘가 여기가 막 섞이는 거야. 출렁출렁 하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섞여요. 위에 찬물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 찬물이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 밑에 있던 물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고 막 섞여요. 그러니까 순환하면서 이게 섞입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를 막 찾아가요. 그게 한 18.3도 정도 되나 봐요. 어쨌든 이게 막 섞이면서 온도가 어때요? 비슷한 구간이 나와요. 이 정도는. 그럼 밑에는요? 밑에는 왜 변함이 없어요? 바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인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평온해. 근데 출렁거리는 윗부분이 어떻게 돼요? 섞인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cm 꽂은 거는 어디쯤에 있어요? 18도와 19도 사이 18.3도잖아요? 그럼 한 요쯤에 선생님이 이렇게 점을 찍고요. 이미 선생님이 미리 먼저 찍어놨는데 찍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4cm 꽂았을 때 4cm 꽂은 건 어디예요? 얘도 18.3도. 그리고 6cm 꽂은 거는 몇 도예요? 그쵸? 17.8도. 거의 18도에 가깝죠? 여기다 찍어요. 그 다음에 8cm 꽂은 거에는 어디예요? 8cm 꽂은 건 이 부분의 물의 온도가 16.2도가 된 거잖아요? 그럼 16도보다 좀 높은 거 여기다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 10cm 꽂은 거는 16도에 찍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걸 연결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요상한 그래프가 나오죠. 아까 얘랑은 달라요. 아까는 이런 그래프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물이 떨어지고요. 아까 이런 그래프 얘는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구간은 올라가고요. 여기 구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정 깊이가요. 비슷한 온도가 유지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밑에는요. 요거보다 밑에는 바람의 영향을 안 받아서 아까랑 그냥 똑같은 경우가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실제 바다가 그래요. 실제 바다가 태양 에너지가 안 비치는 바다가 없잖아요. 물론 밤엔 태양이 없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태양 에너지가 안 비치는 바다가 없잖아요. 안 주어지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등 실험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번은 뭐예요? 태양 에너지 아무것도 없고 바람조차 안 불 때 그럼 지구가 어떻다고요? 깊이에 따라서 4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 뭐였어요? 전등이 있을 때, 즉 태양 에너지가 있을 때 밑에는 잘 못 데워져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많이 데워져서 온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리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실제 바다는 뭐가 불어요? 그렇죠? 실제 바다는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바람도 고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출렁출렁 하겠죠? 출렁출렁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바람이 영향을 받으면 이것들이 섞인다고요. 섞이면서 위에 물 온도, 아래 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혼합이 되면서 이게 온도가 얘 비슷하고 얘 비슷하고 얘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도 18도, 내려가도 18도, 내려가도 18도, 내려가도 18도.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비슷한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요. 실제 바다가 그래요. 바다에 잠수해서 들어가 표면에서 만약에 18도를 쟀어. 자, 10m 들어가 18도야. 20m 들어가 18도야. 30m 들어가 18도야. 이해되셨어요? 깊이 들어가도 온도가 표면이랑 수면이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들어가서 한 200m쯤을 지나잖아요? 그럼 10m 들어갈 때마다 갑자기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진다고요. 그건 왜 그래요? 네, 거기는 바람이 원래 못 미치나 보죠. 그러니까 바람이 미치는 곳은 물이 막 혼합이 되면서 섞이면서 온도가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 바다를 선생님이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다는 어느 그래프에 가까워요? 네, 세 가지 그래프 중에 이 그래프에 가까워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실제 바다는요, 온도 변화가 있잖아요. 깊이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는 이 정도 깊이는 온도 변화 없고요. 이 정도 들어가서 온도 변화 뚝뚝 떨어지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온도 변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온도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의 온도 변화를, 수온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뭘까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가장 주된 요인이고요. 두 번째, 바람이다 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해수의 수온 분포는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면으로부터 바닥까지 뭐 어느 정도 깊이인지 모르겠지만 1000m라고 설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 1000m의 물에 구간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눴을 때 수온이요, 뭐 다 똑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 말로는요, 지구에 태양이 미치지 않는다면, 만약에 태양 에너지가 미치지 않는다면 바닥으로부터 수면까지 깊이에 상관없이 같은 온도를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바닥이 4도다. 그러면 수면도 4도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도 4도.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다? 태양 에너지가 바다에 이렇게 도달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받은 수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데워져서.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덜 데워지는 거라 온도가 채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위가 정상이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원래 차가운 게 정상인데 위에가 많이 데워지고 덜 데워지고 덜 데워지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옮겨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인데요. 이거 좀 잘못하면 일정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선생님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해수의 온도 분포에 따른 해수의 증상 구조라고 말을 바꿔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 그래프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마지막에 그렸던 그래프가 요거였고요. 그 그래프를 좀 선생님이 크게 그려봤어요. 이건 실험에 따른 뭐 2cm 깊이, 4cm 깊이, 6cm 깊이, 8cm 깊이, 10cm 깊이 수조에 대한 그 깊이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실제 바다, 어느 큰 바다에 수온을 선생님이 측정한 그래프를 갖고 온 거예요. 자, 볼게요. 벌써 단위부터 달라요. 자, 여기가 깊이입니다. 세로가 깊이에요. 근데 깊이인데 이거 단위가 미터예요.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예요. 그럼 이건 뭔 소리예요? 이건 200m, 400m, 600m, 800m, 1000m, 1200m. 즉 수면으로부터 표층 해수로부터 1200m 정도 되는 깊이의 바다를 선생님이 조사한 그래프를 갖고 온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표층 해수, 즉 물 찬방찬방거리는 그 수면의 온도가 몇 도인가 봤더니 그 바다에서는 각 지역의 각 나라의 바다마다 그 물 표면의 수온은 다를 수 있어요. 볼게요. 북극 바다 수온 얼마예요? 표면이 한 4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동해바다 여름에 4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위도마다 이렇게 수면의 온도는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바다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다 수면의 온도가 한 4도 정도 된대요. 24도 정말 찍어요. 그리고 나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수함을 타고 막 깊이 들어가요. 자, 100m 지나, 200m 지나, 300m 지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계로 측정한 거죠. 잠수정의 온도계로. 그랬더니 100m를 들어가도 24도, 200m를 들어가도 24도, 자, 300m쯤 들어가도 24도인 거야. 즉, 쭉 들어가도 어떻다고요? 물 온도가 어떻다? 크게 다르지 않다. 맨 수면이 24도, 100m 들어가도 24도, 200m 들어가도 24도, 300m 들어가도 24도. 물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윗물이 더워지고 아랫물로 갈수록 점점 덜 데워지는 건 맞는 건데 수면에 뭐가 분다고요? 그렇죠.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이걸 섞어준다고요. 섞어줘서 바람이 불어서 섞어줄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 범위는 뭐다? 아래로 내려가도 온도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구조가 생긴 거죠. 그런 구간이 생겨요. 그런데 한 300m 이후로 내려가다 보니까 310, 320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어떻게? 24도에서 23, 22, 21, 2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는 떨어져. 왜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구조였죠. 바람이 안 분다면. 그렇다면 여기선 바람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왜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될까요? 그렇죠. 이 밑에까지는 바람이 작용을 못했나 보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처럼 쭉 내려갑니다. 300m부터 400, 500, 600, 700, 800까지 막 내려가.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 추워져. 어떻게 해요? 20도, 15도, 10도, 5도 계속 점점 추워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지금 800m쯤 오니까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아. 800m쯤 오니까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고 그냥 4도 정도에 머무르면서 내가 900m, 1000m, 1100m, 1200m 이렇게 들어가도 4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얘는 왜 안 떨어질까요? 원래 안 떨어졌어요. 원래 4도였어요. 그죠? 태양 에너지 없고 바람 안 불면 원래 4도 정도 돼요. 이 그래프처럼. 아까 수조로 따지면 빛 없고 바람 부채질 안 했을 때 16이었던 것처럼 원래 4도 정도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 거라고요. 그리고 얘도 더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뭐 때문이다? 바람이 얘를 시켜서 혼합시키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하나 생기고요. 바람의 영향을 못 받는 이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런데 이 밑으로는 태양 에너지를 더 못 받았는지 또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래프를 3개의 층상 구조로 나눌 수 있다고요. 3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구간 하나, 그리고 다시 일정해지는 구간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깊이에 따른 해수의 온도 이렇게 했을 때 요 말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더니 전 세계의 바다가 모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0에서부터 300m 그리고 자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300에서 800m 그리고 다시 온도가 유지되는 구간이 800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바다는요, 이게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깊이가 200m인 것도 있고요. 어떤 바다는 150m인 데도 있어요. 그럼 150m인 데는 어때요? 150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건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해수의 층상 구조는 온도 분포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부터 200m까지 꼭 이렇게 생긴 층, 200m부터 800m까지 이렇게 생긴 층, 800m부터 1000m까지 다시 이렇게 생긴 층,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건 나라마다, 지역마다, 바다가 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에 따른 게 아니라요.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층상 구조를 나눈 거라고요. 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층, 바람이 막 해수를 혼합시켜주는 층, 이 층 이름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이 혼합층은요, 다른 층에 비해서 온도가 어때요? 수온이 높은 편이에요. 이 층이나 이 층보다도 수온이 높은 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혼합층,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 태양 에너지로 가열돼요. 얘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막 데워진다라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없었으면 얘도 4도 정도에 여기 수면에서 이 정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얘 때문에 가열돼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가열되고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막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다 보니까 맨 위에는 뜨겁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차가워지는 구조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일정 깊이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범위가 생긴다. 그게 혼합층이라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로 가열되고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되어서 일정 깊이까지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요. 수온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수온이 일정하다는 거,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해수의 깊은 곳까지 섞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혼합층이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막 섞어주는 거야. 근데 어떤 지역의 바다는요, 바람이 막 많이 불고요. 어떤 지역은 바람이 적게 불거든요. 그럼 바람이 막 많이 부는 곳은 물결이 많이 출렁거리겠죠. 그럼 위아래가 많이 섞여요. 그럼 위아래가 많이 섞이면 바람이 세니까 밑에까지 더 많이 작용해서요. 이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근데 바람이 약하게 부는 곳은 어때요? 천방천방 물결이 조금밖에 아니니까 혼합되는 양도 적어서요.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라고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층을 나눈 이유는 깊이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층을 나눈 이유는 깊이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수온이 어떻게 분포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층을 3개로 나눴다고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지역마다 바람 부는 양에 따라서 두꺼운 것도 있고요. 즉 이게 0에서부터 300m인 곳도 있고요. 바람이 적게 부는 곳은 0에서부터 150m인 곳도 있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해 볼수록 해수의 깊은 곳까지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고요. 바람이 약하게 불수록 해수의 얕은 곳만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떨어지는 이 두 번째 층, 이건 뭐라고 하냐면 수온약층이라고 해요. 이름이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이 약자가 뛰어갈 약자거든요. 뛸 약자. 수온이 천천히 걸어가듯이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뛰듯이 깊어지는 게 훅훅훅 떨어진다는 그런 층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도약할 때 뭐 그런 약이거든요. 어쨌든 수온약층인데 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수온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태양 에너지를 가면 갈수록 잘 못 받으니까.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없으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걸어가듯이 천천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좀만 내려가도 어떻게 돼요? 확확 뛰듯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게 수온약층입니다. 그 다음에 대류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에요. 대류운동이 뭐예요? 대류운동, 여러분들 찬 공기랑 더운 공기를 같이 뒀다고 쳐봐요. 자, 찬 공기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더운 공기는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공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찬물과 더운 물이 층이 있을 때요. 자, 찬물을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위에다 뒀다고 쳐봐요. 그리고 더운 물을 아래로 뒀다고 쳐봐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간 섞이겠지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찬물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어떻게? 난 아래로 내려갈 거야. 더운 물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어떻게? 난 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류라고 하죠. 근데 볼게요. 요 수온약층 요 구간만 보겠습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볼게요. 이거 절반으로 쪼개서 여기를 위에 물, 여기를 아래 물이라고 쳐봅시다. 자, 위에 물이 따뜻할까요? 아래 물이 따뜻할까요? 네, 윗물이 더 따뜻하죠. 아래 물은 차가워요. 그럼 아래 물이, 찬물이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네요. 자, 이거 뒤집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즉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안정한 층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혼합층은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왜요? 바람이 얘를 막 식히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순간 차가워지죠. 그러면 순간 표면이 찬물이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대류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수온약층은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한 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수온약층 또 다른 특징 볼게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야? 여기 심해층이라고 세 번째 구간이 심해층이에요. 자, 첫 번째 혼합층, 두 번째 떨어지는 구간이 뭐라고요? 수온약층,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심해층인데 여기 생물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면 심해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심해어 같은 것들이 살아요. 근데 얘네들 우리가 쉽게 봐요? 쉽게 낚시로 해서 잡을 수 있나요? 잘 못 잡죠. 왜요? 얘네가 이리로 안 올라와서 그래요. 왜 안 올라와요? 네, 만약에 수온 문제도 있는데 온도만 한번 따져볼게요. 얘네가 보통 4도에 산단 말이에요. 4도에 사는데 얘네가 25도 정도로 얘네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얘네 거의 샤브샤브 정도 될걸요? 익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온도 체감하는 건. 여러분들 여름에 한 늦여름 정도 돼요. 이제 초가을 정도. 한 9월 한 1, 2일 정도 돼도 여러분들 아직도 반팔 입고 있죠. 그죠? 근데 그때 만약에 애프리카인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들은 되게 추워해요.
그렇대요. 왜요? 그들은 평균 온도가 낮 기온이 한 40도, 45도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가을 정도 되면요. 한 3도 정도 25도 정도 되잖아요. 40도에 적응했던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파카 입어야 돼요. 우린 반팔 입고 있을 때. 근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스키모인들이 있어요. 막 영하 40도 정도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우리 뭐 한 늦가을, 예를 들어 한 11월 정도 되면 우리 가디건도 입고 긴팔도 입잖아요. 그때 한국에 입국하면 이 사람들이 추워할까요? 안 추워한다는 거예요. 영하 40도 정도에 살던 애들이 자, 뭐 섭씨 예를 들어 한 18도 정도 되는 날씨에 왔어. 이게 과연 추울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그 민소매만 입고 다녀도 될 만큼 그렇게 춥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체감이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4도에 살던 심해어가 25도로 올라와요. 어떻다고요? 뜨겁다고요. 얘네한테는 거의 익는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와요. 위에 있는 녀석들도 차가운 데로 못 내려가죠. 이 온도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완전히 2층을 갈라버린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뚝 온도가 다르게끔 얘가 뚝뚝뚝뚝 떨어져 줬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위아래의 물질 교환, 생물 교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수온약층이 하게 됐네요. 자 다음 거 볼게요.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클수록 강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한 30도야. 얘가 만약에 3도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수온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얘가 강하게 틀어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위아래 수온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수온약층은 강하게 형성된다. 네, 발달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 심해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해층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수의 수온이 매우 낮아요. 봤죠? 태양 에너지가 도달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달하는데 여기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져? 네, 수온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고요. 그리고 해수의 수온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요? 애초에 태양 에너지가 없다고 했을 때 어느 구간이든 4도라고 쳤던 거야. 근데 여긴 태양 에너지가 못 미쳤으니까 뭐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4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깊이에 따라서 심해층만 놓고 봤을 때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깊이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수온의 계절별 위도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태평양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태평양 바다는요 어때요? 혼합층도 있고 수온약층도 있고 심해층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뭐 동해바다가 있어요. 거기도 혼합층이 있고 수온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의 바다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역마다 위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와 지역마다 받는 태양에너지의 그 크기가 달라요. 북극 쪽은 태양에너지를 거의 못 받고 적도지방은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쳤을 때 태양에너지 받는 크기 차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 소상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다르게 에너지를 받고 서로 다르게 바람을 적용하다 보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다고요? 네, 지역마다 두껍고 얇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있다 수온약층도요. 혼합층이 두꺼우면 수온약층이 내려가요. 혼합층이 얇으면 수온약층은 또 위로 분포되겠죠. 그쵸? 그런데 심해층은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위도별 차이가 없고요. 극지방에서 냉각된 해수에 의해서 심해층이 형성된다는 거. 극지방에 뭐 냉각된 해수가 한 4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온도로 얘가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 세계 지역에 따른 그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다가 있을 때
그 표면으로부터, 즉 수면으로부터 바닥까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달라지는가, 수온이 달라지는가, 이걸 따져보자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지역의 수면의 온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계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세계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본 가지고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세계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 이 반쪽 잘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이 세계 지도에서 절반을 가르는 이 선이 있습니다. 절반을 가르는 이 선이 뭘까요? 이 선. 그렇죠. 적도죠. 적도는 위도가 어떻게 돼요? 0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적도가 있는데요. 적도로부터 위쪽 지역을 우리는 북반구라고 하고요. 적도로부터 아래쪽 지역을 뭐라고 해요? 남반구라고 해요. 그럼 볼게요. 적도로부터 0으로부터 위로 가면 위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30, 60, 9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물론 남반구도 30, 60, 90 구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남반구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북반구만 봐도 충분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도 주변에 있는 바다 한번 볼게요. 적도 주변에 있는 바다. 자, 그 바다의 수면 온도, 표층 해수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나 봤더니 한 25도 정도 됩니다. 25도.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가 포함된 위도에 한 30도 정도 되는, 위도 30도 정도 되는 바다. 이 북태평양 바다는요, 온도가 약 2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벌써 적도랑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죠? 근데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온의 분포가 몇 도 정도 된다고요? 약 5도 정도 돼요. 자, 적도는 25도 정도 되고요. 위도가 한 30도 정도 되는 데는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위도가 거의 90에 가까우면 수온이 한 5도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즉 지역에 따라서 표층 해수의 수온이 어떻다고요? 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아래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요? 네, 북반구와 다를 것 없이 크게 떨어져요. 즉, 지역에 따라, 위도에 따라 표층 해수가 가진 수온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여러분들 지구 어떻게 생겼어요? 지구는 공처럼 둥글게 생겼죠? 그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공처럼 둥글다고 했을 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적도죠. 아까 그랬었던 적도예요. 그럼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적도, 지구 중심으로부터 적도를 기준으로 약 한 30도 위쪽을 우리는 30도, 위도 30도라고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위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60도 정도 되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위도 60도라고 하고 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남반구는 선생님 표현 안 할게요. 바쁘니까요. 자, 그렇다면 중심으로부터 적도를 기준으로 90도 되는 여기는 뭐예요? 그죠, 북극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저기 이 적도 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물론 뭐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아프리카 사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프리카 사람이 적도 지역에 산다고 쳐봐요. 그럼 살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는 땅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구는 큰데 이 사람한테는 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한 이쯤에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땅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는 평평한 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 있는 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북극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북극에 있는 사람은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밑으로 바로 가져올게요. 자, 아프리카 사람은 땅이 평평할 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치? 네, 한국 사람은 땅이 평평할 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북극 사람은 땅이 평평할 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얘네 각자 땅과 사람이에요.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린 거 잘 보세요. 우리 태양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지구는 공처럼 둥글죠. 그죠? 완벽한 구형은 아니지만 공처럼 둥글어요. 그리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어떻게 들어온다? 사선이 아니라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평행하게 들어오는 태양빛을 선생님이 한번 칠판에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그래 안 돼? 그쵸? 그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리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태양빛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반면에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똑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북극 사람은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자기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양빛을 한날 한시에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받는 거예요. 지구로 들어오는 한날 한시의 태양빛이 위도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낀다고요? 다르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 위에서 바로, 이 사람은 사선으로, 이 사람은 옆으로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선생님이 전등을 직접 분배할 수가 없어서 전등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이게 전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딸깍딸깍 하면 손전등에 빛이 이렇게 나오는 전등이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전등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런 판에다가 전등을 이렇게 비출 거예요. 수직으로 전등을 비출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비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빛은 띡띡띡띡띡띡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비춰서 여기를 밝게 비출 겁니다. 맞아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전등을 이번에 바꾸지 않고 똑같은 전등이에요. 방금 썼던 전등. 요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판에다가 비스듬하게 한번 비춰볼게요.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한번 비춰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자, 비스듬하게 비추면 이렇게 되겠죠?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볼게요. 자, 전등을 비췄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비춰지는 곳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빛이 비춰지는 면적이 달라요. 얘는 좁은 지역에 요만큼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얘는 좀 넓게 퍼져서 비추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전등이 다른 전등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전등 썼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여기서 나가는 에너지 양이 같아요. 서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전등으로 100만큼 에너지를 이렇게 줬다고 치고요. 얘도 100만큼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100만큼 에너지를 얘는요. 요 좁은 공간에 몰아서 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주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요. 똑같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좀 넓은 곳에 분산시켜줘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프리카인,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등이 곧 햇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아프리카인은 어때요? 같은 100을요. 집중해서 받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세게 받았다라고 느끼겠죠. 반면에 볼게요. 이 사람은요. 같은 에너지를요. 넓은 지역의 100을 고루고루 분산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받은 에너지는 그닥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어떻다고요? 네,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 겁니다. 자, 똑같이 에너지는 태양에서 주지만 위도에 따라서 이게 받는 면적이 달라져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받는 태양 에너지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거야. 여기는 집중해서 받는 거고요. 여기는 잘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더워지고 뜨거워지고요. 여기는 어떻다고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못 데워져서. 이해되셨어요? 못 더워져서, 못 데워져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적도에서는 이 정도인데, 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덜 받아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온이. 이래서
세계의 각 지역마다 위도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네, 표층 수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층 해수의 수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도 차이 때문이다. 지구가 둥글고 그리고 태양빛이 어떻다? 평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가 받는 태양에너지 크기가 달리 받는 거예요. 위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표층 해수의 수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래프가 좀 어렵고 애매해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볼게요. 이게 0이라고 나와 있고요. 30, 60, N, 30, 60, S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로축이 뭐냐면 위도예요. 가로축이 위도고요. 세로축은 바닷물의 깊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네, 이게 0이니까 적도를 의미해요. 적도를 의미하고요. 1로 가면 뭐예요? N, 북극이고요. 1로 가면 뭐예요? S, 남극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둥근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가운데 가르는 걸 적도라고 하고요. 맨 위를 북극, 아래를 남극이라고 할게요. 지구가 있을 때 가운데 가르는 게 적도, 맨 위가 북극, 아래쪽이 남극. 요걸 요렇게 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걸 요렇게 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적도, 즉 위도로 0이고 이쪽이 북극 N, 이쪽이 뭐예요? S, 남극이죠, 그죠?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바다가. 즉 내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적도 쪽 바다는요, 혼합층 두께가 어때요? 이 정도 돼요. 한 200m 정도 되겠네요. 한 150 정도 되겠네요. 이 그림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위도가 뭐예요? 네, 50도 정도 되는 데는 혼합층이 왜 이렇게 두꺼워? 무슨 얘기야? 여기 적도 쪽 바다 쪽은 혼합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이 위에 쪽은 어떻다고요? 혼합층이 상당히 두껍다고요. 깊다고요. 무슨 얘기야? 자, 잘 보세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가 있냐면 수면이 있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칠판을 기준으로. 자, 이게 바다예요. 바다 수면입니다. 그리고 1m, 2m, 3m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적도 쪽 바다는요, 수면으로부터 혼합층 두께가요, 요 정도 되는 거야. 요 정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혼합층이 나타나겠지? 요 정도 되는데, 저 위쪽 지방, 이쪽 지방이요, 혼합층이 이 정도 되는 거야, 두께가. 수심이.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남반구도 어떻다고요? 자, 적도의 혼합층은 요 정도 두께인데, 자, 남반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이 정도에서는요, 혼합층이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깊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재밌는 건, 여기 이 위쪽에, 그리고 요 중간 쪽에 여기가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편서풍, 무역풍,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지역의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적도 쪽은 이 지역보다는 바람이 덜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이, 표면으로부터 혼합층이 이 정도 두께라면, 자, 위쪽 지방은 바람이 막 부니까 혼합층 두께 이만한 거야. 이해하셨죠? 아래쪽도 바람이 막 부니까 혼합층 두께 이만한 거야. 그래서 두께를 따지면 여기가 얇고요, 위아래가 두꺼운 거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어떻다고요? 적도고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가 이쯤 되고요. 여기가 이쯤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으로 여기가 많이 섞인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가 두꺼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비해서 두꺼우니까 혼합층이 이렇게 되니까 수온약층도 이것 때문에 밀려 내려가야 되잖아요. 수온약층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얘가 내려오니까 얘도 같이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적도 말고요. 중위도 지방에서는 혼합층도 두껍고요. 수은약층도 적도에 비해서 깊어요.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뭐 바닥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해층은 위도나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해층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에서는요. 심해층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극지방에는 혼합층도 없고요. 수은약층도 없네요. 왜요? 방금 설명드렸어요.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데워질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자, 선생님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태양 에너지가 없고 바람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네, 이 온도가 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가 다 심해층 온도여야 되는데 네, 태양 에너지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즉 극지방을 제외하고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어쨌든 이 지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혼합층도 나타나고 수은약층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네, 상당히 길어요. 마지막에 뭐 극지방에는 혼합층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수은약층도 잘 나타나지 않고 심해층만 많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네, 그거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내용을 곱씹으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수권과 해수해수난 계속 이어갈 건데요. 오늘 내용 좀 어렵고 길었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시간 되시면 여유 되시면 예습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죠. 네, 건강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건강하기로 약속합시다. 자, 다음에 봅시다. 안녕.